정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숙명여고 사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뭔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아이 엄마 입장에서 앞에 주제하고 뒤에 이 주제를 또 하려니까 정말 속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속도 열불나요, 열불나. 정말 속이 네. 터집니다.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숙명여고의 쌍둥이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시험지를 유출해서 성적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사건인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아하. 아버지 조사 이후에 네. 과연 이 쌍둥이 딸들도 이것을 알고 여기에 공모했는가 아하. 조사를 받으면 쌍둥이 딸이 지금 1차, 2차, 3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어허. 지난 25일에 3차 조사까지 마쳤는데 네네. 조사를 하면서 이 쌍둥이 딸이 처음에는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돼서 어허. 입건이 됐어요. 그 얘기는 쌍둥이 딸들도 어느 정도 이 아빠와 공모를 했다는 것을 경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증거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쌍둥이 중에 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즉 삭제한 것까지도 다 증거들을 확보해 봤더니 네. 영어 시험에 실제 출제됐던 일부 문제의 답, 문제와 답도 아니에요. 답만 적혀 있는 메모가 확인이 된 겁니다. 저 메모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까지는 경찰이 밝혔는데 구체적인 걸 다시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메모에는 정답만 따로 적혀 있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 쌍둥이 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있잖아요, 김목준 의원님. 예,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닐 거야, 정말 아닐 거야 했는데 이렇게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닐 거야가 아니라 아니길 바랬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길 네, 바랬죠. 네. 이제 그동안 이야기됐던 그 시험 문제. 이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렌식을 해보니까 입력된 날짜는 분명히 시험 전입니다. 아하. 예, 시험 후에 입력이 됐다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적어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자막 CG 나왔었는데, 네.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쭉 문장이 진행되다가 괄호 열고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이제 그 선택하는 그런 아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 이 단어, 요거만 빼곡히 이렇게 아마 그 저장이 아이고. 이 쌍둥이 그 휴대폰에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하면 저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력된 거는 시험 전. 아이고. 그러면 이게 디지털 포렌식 하면 예. 그 날짜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네. 포렌식을 하면 저거를 저장한 날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어쩌면 그렇게 그러면 공교롭게 저 단어만 쏙쏙 뽑아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기 의심스러운 때문에. 정황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거는 네. 부인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려고 저장해놨던 단어라고 네. 지금 자꾸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요, 허 소장님. 네. 사실 이 숙명여고가 지금 학교 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들은요, 촛불 시도한다는 얘기 보도해드렸잖아요. 이쯤 되면, 글쎄요, 뭔가 그 아버지도 그렇고, 교무부장 출신이었던 아버지도 그렇고, 쌍둥이 자매도 아닐 거야, 아니길 바랬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쯤 되면 뭔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될 텐데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던 거지 내가 그걸 알고 쓴 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극구 부인을 하는 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검색하였었으면 좋겠는데 아하. 사실이 아닌 걸 웬만큼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황이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무혐의가 됐다 네네. 친다면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밝기만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걱정이 돼요. 이제는 사실을 좀 말하고 솔직함이 이제 나의 미래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어른들이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는 게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휴대전화에 있던 영어 정답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이 교육청에서 쌍둥이 자매의 1학년 1, 2학기 교과 과목 이 수상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아하. 1학기 때와 2학기 때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1학년 1학기 작년이죠. 그때는 이 쌍둥이 자매가 두 과목에서 네. 그것도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1학년 2학기 때는 핵심 과목인 국영수를 포함해서 무려 12개 과목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12개의 과목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숙명여고는 여러분 아시는 강남 8학군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언니가 5과목, 이제 동생 7과목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최우수상이라는 거는 이 과목 전체 1등에서 3등 사이의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수상은 이 상위 4%한테 아하. 주는 이 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 아니죠, 그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은 지금 이제 경찰이 급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 이전에 일단 이 상황은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도 이제 시험지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경찰이 살펴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요. 네. 경찰은 이거 전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와 유사한 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하. 예. 그렇다면 그분들 완전 범죄라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조금 소급해서 수사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경찰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애초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요, 강남 8학군에서 유명한 학교면 숙명여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부모님들 또 바보가 아니고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쌍둥이 자매만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나머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이걸 그래, 너희들 공부 잘했구나. 참 부럽다. 이걸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네.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한 학기 만에 59등과 121등에서 2등과 5등으로 향상했어요. 아하. 그리고 아까 우수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상이 최우수상이랑 같이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거지 4%면요. 고등학교는 성적이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1등급인 거예요. 아하. 강남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냐. 강남에서는요, 3등급까지만 받아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갑니다. 아하.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죠.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고1에서 고2가 되는데 이렇게 성적이 향상된다. 네. 거기에다가 성적도 보세요. 과목이 우수상은 국어, 수학 2, 지구과학 1이에요. 이런 과목들은요. 그 전날 외운다고 될 수 있는 과목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아하. 없는 것이고 네. 이 의혹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까지 갔는데 과연 영어의 답안만 썼는데도 나는 검색을 하려고. 근데 어떻게 그 답안에 그 단어를 검색합니까? 네. 그 검색하려고 공부하려고 검색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의혹이 그러니까요. 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아버지란 사람,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이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 딸들이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룬 성적인데 왜 폄하하냐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 말 나왔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우리 딸들도 4시간도 못 자요. 그런데 1등 못 해요. 이런 말 나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하루에 2시간도 안 자도 잘 안 되던데. 아하. 제가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또 경찰도 하셨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예, 이거는 이제 아마 어찌됐건 뭐 아까 저 최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121등에서 1등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운도 작용하고 갑자기 그렇죠, 뭐. 네네.
뒤늦게 천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기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그렇죠. 의심인 합리적 겁니다. 의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수능 전에 끝낸다고 하는데 아마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뭐 지금 현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혐의는 굳혔다고 봅니다. 혐의는 굳혔다고 보고요. 딸들도 가능하면 네. 빨리 그 좀 설득이 좀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저 불법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네. 모든 거를 사실대로 얘기하고 순리대로 가는 게 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이렇게 혐의점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마지막 수순이 이 쌍둥이 자매가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 기법상 어떻게 이 신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그거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아버지를 아마 이제 아버지가 가장 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는 이제 아버지를 만약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면 아버지를 구속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아이들은 학생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고. 또 아버지가 그걸 만약에 줬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아마 이제 불구속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만일에 이제 이거 네네. 유죄를 지금 네네.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 아이들이 그 받았던 그 학점 네. 이거는 저 0점 처리되는 게 맞겠죠. 아하.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사실은 이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이것도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 걱정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아하. 만약에 공모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해주고 싶지 않고 아하. 저는 최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판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럴까요? 싶어요. 네. 광주에서 있었던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지를 2번 유출한 네네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때는 아들은 몰랐어요. 그냥 엄마만 알고 아들한테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엄마만 징역인데 전 여기에서 그 판결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법원이 선처해줄 정황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선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얘기하면서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뒷받침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선처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수사를 엄격히 하고요.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처벌도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판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아갈지 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거리, 분통 터진 얘기 다 많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일을 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소위 독박 육아와 독박 가사를 하고 있는 세상에. 겁니다. 너무 집안일도 본인이 다 하고 육아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네. 아이까지 낳고 보니까 너무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본인이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80%를 하고 세상에. 남편은 20%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집안일 좀 반반씩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발끈하면서 네? 내가 그동안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느냐 허허. 이렇게 하면서 언쟁이 격화돼요. 아내도 네. 생각을 해봤더니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도와준다고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내가 데이트 비용도 이때까지 다 냈고 아유, 신혼집도 죄송합니다. 내가 마련했고 아하, 네. 운전도 나 혼자 하고 힘쓰는 네. 일도 나 혼자 다 한다. 이야. 다른 여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두 부부 사이에 이제 감정이 격화됩니다. 아니,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저도 남자지만 과거 얘기 꺼내면요. 이거 답이 없어요. 내가 데이트 비용 더 냈고 신혼집 마련했지 않냐. 이거 하면요.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무슨 남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옥준 의원님? 아니, 데이트 비용은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일종의 투자한 거 아니에요, 데이트 비용? 네네.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반반 나눠서 이야기 좀 같이 하자 하는 얘기는 네. 정말 수학적으로 반 탁둑 잘라서 하자는 얘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도와주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도와달라는 의미로 저는 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수학적인 그 계산을 남편이 딱 해. 이분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수학적인 그 형태로 네네. 딱 계산해가지고 야 예전에 내가 데이트할 때 쓴 비용 그 다음에 뭐 운전이라든지 힘든 일할 이거는 여자와 남자의 그 다른 점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아하. 힘든 일, 힘을 쓰는 일은 당연히 그 부부간이 있다고 그러면 원수지간 같이 지내도 남자가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다름을 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지나치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두 부부 살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우리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부님들이잖아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점수 따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여성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육아와 집안일의 70에서 80%, 남편이 나머지 20에서 30% 한다 그랬잖아요. 허 소장님, 사실 이 말은요. 남편이 거의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네, 아까 김복준 의원님한테 깜짝 놀란 게 여자의 말 뭐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남편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반의 의미가 숫자적인 반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우선은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여성들에게도 얘기는 해요. 연애할 때 반반씩 내라. 네. 예, 무조건 남자가 다 내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하는데 딱 요럴 때 쓰일 수 있는 네. 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부분은 전 좀 반대하는데 무거운 건 꼭 남자가 들어야 되고 뭐는 어떤 것은 여자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거 저 아주 잘 들어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반대로 하기도 네. 하거든요. 누구나 그냥 마땅히 이 일은 같이 하자. 라던가 같이 키우고 있고 같이 결혼해서 아하. 사랑해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남성분은 뭔가 좀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그 남편의 얘기 있잖아요. 내가 데이트비용 더 냈잖아. 신혼집 마련했잖아. 이 얘기 들으시고 많은 여성분들 아이고 내가 콧구멍이 있으니까 숨을 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아내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내도 좀 반격이 셌어요. 이 아하. 반격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도화선에 불을 지핀 꼴이 됐는데 아하. 아내가 이제 아까 사실은 김복진 교수님처럼 그게 사실 정말 반반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남편이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트에 내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렇게 정말 딱 50%씩 나눠갖고 노트에 적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줬습니다. 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50%씩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할 일,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남편이 뭐 설거지,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편 줬더니 남편이 그걸 받고 화가 네. 났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투고 남편이 집에를 이틀을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친구 집에서 이틀을 자요. 아, 왜 그런데요, 진짜? 친구한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노트를 줬다.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그러니까 작전 이틀을 짜고 사흘 만에 집에 들어옵니다. 네. 갑자기 너무 쿨하게 오케이 당신의 의견대로 합시다.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서운 일인데. 무서운데 오히려.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순순하면 무섭잖아요. 네. 남편에게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때부터 남편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어허. 남편이 이제 차로 이제 함께 출근을 해요. 네. 근데 이 아내는 운전면허가 있긴 한데 소위 장롱면허. 장롱면허예요. 아하.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줘. 원래도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무서운 거예요, 운전이. 근데 이제부터는 운전도 반반씩 하자. 세상에. 내가 왜 혼자 왜 운전을 해야 그런데요, 되느냐. 진짜. 당신이 운전을 배워라. 근데 남편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운전 강사를 고용해서 당신이 배워라. 진짜 이렇게 왜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진짜 남자들 망신 다 시켜, 진짜. 같이 마트를 네네. 갔어요. 마트를 네네. 갔더니 아기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니까 아직 아기가 아기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전에 남편이 아기띠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아기띠도 반반씩 하자. 마트 그거 돌아다니면서 내가 5분 하면 당신이 5분 해라. 왜 이렇게 그래, 아기띠도 진짜. 반반씩 하고 짐도 무겁잖아요. 무거운 짐 각자 들자. 길을 걸을 땐 보통 이제 연애할 때의 습관대로 항상 남편이 약간 아내를 좀 길 안쪽에 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당신을 여자로 보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뭐예요, 진짜. 아니, 김복준 의원님.
정말 진짜 제가 참다. 찌엑스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편하게 얘기하세요. 찌질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네. 무슨 아니 아내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려면 살지 말아야죠. 맞아요. 예? 뭐하러 살아요? 맞아요. 그 아내하고. 네. 그럼 밖에 비즈니스 파트너 수도 없이 많은데. 맞아요. 이거는 네. 내가 볼 때 이 남성분이 근데 전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내 되시는 분은 그걸 뭐 자랑스럽다고 족보를 만듭니까? 만들어서 반반 나누는 걸 쭉 항목별로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걸 또 그랬겠어요. 적어서 주니까 아니 또 남성 입장에서 그거 받으면 네. 상당히 또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걸 들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2박 3일 합숙하면서 대안을 짜가지고 와서 한 개 겨우굴에 애기띠 번갈아서 하고 뭐 운전 반반하고 그겁니까? 이거는 남자가 조금 대범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툭툭 털고요. 많이 좀 도와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심수봉 씨 노래 중 있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그 목록을 만들었다는 부분 저는 이렇게 해봐요. 진짜 여성분들 점수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대화를 또 할 수 있잖아요, 호 소장님. 이걸 보면서 남편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럴까? 그럼 좀 이건 깎아줄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남편분 편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남편분의 편을 들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하. 여성은 먼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라는 차원에서 저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변호를 좀 네.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소통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로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남편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쐐기를 박는 어허! 행동을 남편이 하나 합니다. 어허, 네. 사실 아기띠 반반 매자는 것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아기를 짐으로 보는 건데 네네. 서로 사랑해서 내가 더 안고 싶은 건데 그것까지 분담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아내는 참 속상했을 텐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아, 시작해요. 왜 그런데요, 진짜? 계산기를 막 두드리더니 네. 내가 60살까지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내와 남편이 연봉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 퇴직금, 이자까지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3억을 더 우리 집에 투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네. 생활비랑 적금으로 각각 쓰고 나머지 돈은 각자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 거면 내가 대체 왜 결혼을 했나.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 김복준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럴 거면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는 세상이 널렸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아내와의 이런 작은 사소한 다툼, 대화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이렇게까지 번지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법이 없어요? 인생 선배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이분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쩌면 이렇게 그 수학적인 거, 2분의 1 싹둑 자르는 거 이렇게 능수능란하죠? 아니, 거기에다가 저는 그 얘기가 더 웃깁니다.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앞으로 내가 퇴직하고 나올 돈을 이거는, 네. 총 수익금을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끝까지 간다는 또 보장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생각 계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곡해하신 것 같아요. 반반 싹 잘라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 그러니까요. 아, 역시. 그런 네네.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맞아요. 지금이라도 가셔서 아내분도 목록 만들어서 한 거는 조금 그래요. 그 부분 좀 그러니까요. 서로 얘기 잘 하셔가지고 아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절반은 아이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네. 화해하십시오. 예. 그 목록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요. 목록을 볼 때 남편 몫으로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이거 자기가 그동안 했었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할게라고 대화의 수단, 매개체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자, 이 사연을 듣고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왜 결혼을 했을까요?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네. 이렇게 아유, 세상에. 남기신 분도 있었고요. 네. 남편이 와이프한테 좀 정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세상에, 아이고. 남기신 분도 있었고, 또 일이라는 게 어떻게 반반이 되냐, 손해 없이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나도 여자지만 남편 말이 딱히 틀린 거는 아니다라고 네. 반대 입장을 보이신 분도 있었고, 네.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책임감도 나눠서 부담해라라는 네. 의견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이 네티즌 분도 오죽 답답하면 헤어지라고 하고 싶냐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헤어지는 건 해법이 절대 아니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는 그런 이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싹둑싹둑 부부관계가 너는 이거에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번 이제부터라도 해보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분들, 우리 김복준 의원처럼 32년간 평생 경찰 현장에서 뛰신 분도,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소방관 분들한테도 저희가 감사를 느껴야 될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강원도 홍천군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요.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불이 베란다와 거실에 다 이제 번지고 세상에. 있어서 아, 저 현장인가요? 네네. 현장입니다. 이제 아이고. 도착했을 때는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당시 모습인데 뭐 새까맣게 이렇게 아유, 세상에. 그을린 네네. 집 내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4,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나고 진화하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그런데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내부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랬을 것 상태였다고 같아요. 해요. 네. 그런데 소방관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건물 안에 아이가 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소방관 6명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조해내는데 네. 천만 그 소방관들이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불길 속을 빠져나온 그 소방관의 모습에는 네. 이 화마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하.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저희가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뭔뭐를 글로 배웠어요 하는데 이걸 글로 접하고 기사로만 보면 뭐 그냥 불이 났나 보다. 네, 예. 소방관이 구했나 보다 하겠지만 그 순간에 시뻘건 불길, 매캐한 유독가스를 눈으로 보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분들의 심정 아무도 모를 거예요. 소방관들도 무섭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진짜. 네, 저렇게 불이 완전히 내가 보니까 지금 전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수 상태였다면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저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은 아마 그 최고로 활한기였을 거예요. 많이 타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저 이 불길 속을 뛰어들어간다는 거는 네.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섭다고 합니다. 네. 저 제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소방관 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내가 물어봅니다. 아하. 그 현장에 그 화재 진압하러 가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을 때 무섭지 않냐? 나는 그 범인하고 칼 든 범인하고 싸울 때 무섭더라.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물어봐요. 네. 다 얘기합니다. 무섭답니다. 무섭다. 아유, 세상에. 이거 이제 오늘 그래서 소방관들 그 보니까 그 네. 수첩에 가족들 사진이 있더라고. 아하. 세상에.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 불길 속으로 이제 소방대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아이를 정말 천만다행으로 구조해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 불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 상태도 그렇게 그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온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땠습니까? 좀 위급해 보였습니다. 네. 3살짜리 아이였는데요.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아하. 합니다. 그리고 이송 중에도 경련과 구토 증상을 계속 보였다고 예. 하네요. 이렇게 되면 허 소장님 지금 저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 구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가 당연히 이루어졌겠고 그 응급처치를 하시는 소방대원, 구급대원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구급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연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맞아요. 좀 생각이 네. 들어요. 저 아이 건강하게 다시 치유가 돼야 될 거고 괜찮아졌을 때 아버지 같이 느끼게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끝까지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진짜 소방관님들은
님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맞아요. 될 것 같고 맞아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들의 영웅이다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면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네네. 그 응급조치를 하던 그 구급대원은요, 동료 4명이 목숨 걸고 구한 아이예요. 1+4입니다. 1+4예요. 5명의 목숨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아하. 열과성을 다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홍순민 아나운서 앞서 잠깐 화면에 나왔던 사진이 뭔가 이 훼손된 이 소방대원 헬멧 같은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소방대원이 그날 쓰고 들어간 헬멧인데요. 아, 저 헬멧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불길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검게 걸린 건 걸린 건데 지금 상당 녹아내렸어요, 지금. 지금 헬멧 그 앞부분이 원래 팽팽한 부분인데 네. 이게 녹았어요. 지금 녹아서 내리고 또 이렇게 휘어나갈 정도로 네. 당시에 그 불길이 얼마나 셌는지 이 사진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불길 속으로 앞서 우리 김복준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 불길 속으로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저 불길 속으로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는 그 소방대원 불길, 소방대원 그 발길, 그 소방대원도 누군가에게는요 든든한 아빠고 누군가의 든든한 아들일 겁니다. 그 자기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 뛰어든 거예요. 저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박동천 소방장의 얘기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재가 강한 시점,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는 최성기라고 부르는데 소방에서는 가장 불이 강한 상태였어요. 거기 화상 입은 거는 그 부분이 이제 열 전도가 돼서 그 고열에 플라스틱 부분이 살하고 닿는 바람에 목사열이 그 버클에 이렇게 좀 가열돼서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였고요. 또 화재 진압대원 2명하고 구조대원, 홍천 구조대 그 구조대원분들 4명 같이 현장을 진입을 했고요. 보조 호흡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딱 아이한테 씌우고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구조해서 바깥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빌라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구급대원이 그 아이를 인계를 해서 급차 태워서 이제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그래도 드려야겠어요. 저 소방장님의 얘기 나간 동안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왜냐하면 동료분 그 지인분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 소방관님의 그 말과 그리고 그 살아오신 그 소방관으로서의 그 인생이 생각나시니까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님들은 정말로 하루에도 12번씩 뭔가 다짐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모키 린이라는 한 소방관도요, 평소에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소방관의 기도문이 확인이 됐는데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 세상에.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네.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이렇게 소지하면서 읽었다고 하고, 이 소방관은 그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인명을 구조하다가 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은요,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소방관의 그 가족들도 아마 매일매일, 특히 그 소방관을 남편으로 둔 아내분은 매일매일 기도할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이 현장에서 무사히 화재 진압도 하고 인명도 구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아까 녹아내린 헬멧 보셨죠? 저 녹아내린 헬멧을 쓰고 있었던 소방관 분께서는 뺨에 2도 화상을 입으셨대요. 세상에. 근데도 2도 화상을 입고 말씀하신 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해 정말 다행이다. 나는 화상을 치료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어떠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불이 나는 데서 다들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혼자 그 건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네. 아름다운 뒷모습이라는 그림인데 그게 소방관님들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하고 우리도 외국처럼 소방관이 됐을 때는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맞아요.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도 울먹울먹 하시는 걸 가까스로 참아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웅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소방서의 왼쪽부터 김덕성 소방교가 바로 아이를 구조하셨고 그리고 김인수 소방위도 아이를 구조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소방교, 그리고 이동현 소방교, 네 분의 영웅, 그리고 앞서 인터뷰해 주신 박동천 소방장 헬멧이 녹아내렸던 우리 5분의 영웅들, 저희가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하죠. 정말 이런 얘기하면 훈훈합니다. 앞서 뭐 분통 터진 얘기하다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아직도 우리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냉탕 온탕 번갈아 가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무려 200만 원짜리 이 물건이요.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허.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부산의 한 금은방입니다. 어허. 30대 여성이 들어와서요. 네. 지금 이 팔찌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귀금속 여러 개를 보여달라고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주인이야 이 기대감에 팔 수 있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기대감에 계속 이렇게 여성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이 여성이 결국 이날 이렇게 조금 물건을 살펴보고 이제 주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황급히 금은방 밖을 그냥 가버리네요.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주인분 입장에서는 아 뭐야 설명 다 했는데 입 아프게 뭐 살 것 같아 아니 내가 좀 설명 부족했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문서를 제작하려는 순간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 장면이 홍수민 아나운서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조금 전에 금팔찌가 사라지는 장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라졌다고요? 네, 저희가 설마. 네, 이걸 잘 볼 수 있는 영상까지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 네. 다시 한번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까 그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인이 금팔찌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손, 지금 오른쪽 손에 금팔찌를 차 봅니다. 아하. 그러면서 슬그머니 소매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가리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그러다 치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 계속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자까지 끌어당겨요, 이제. 슬쩍 앉는데 지금 아까 금팔찌 찼던 오른손을 내리고 있죠. 아하.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그 주문서를 작성을 하다가 네. 저 팔찌를 찬 상태로 그냥 빠져나갔던 겁니다. 아하. 저는 금팔찌를 가져간 게 아니면 홍순빈 아나한테 오늘 밥 사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금팔찌를 가져갔는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 능숙하게 그냥 네. 슥 가져갑니다. 저건 하루아침에 습득된 수법이 아니에요. 아하. 저 사람이 저런 형태의 범행을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네네. 마치 그 물건을 살 것처럼 확실히 살 것 같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그게 포인트군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오늘 한 아하. 2, 300만 원어치 물건 팔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확신이 있게 하고 네. 그다음에 슬쩍 차보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놓으면 우선 손에 차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손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착용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무슨 뭐 전화가 울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저거는 내가 볼 때는 많이 해본 거고요. 네. 이제 전형적인 그 어떤 그 속임과 절도의 그 융합 형태. 아하. 우리 이 경찰에서는 네다바이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아하, 네. 그런 형태의 범행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금은방 하시는 분들도요. 저 어쨌든 팔찌든 뭐든 장신구를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열심히 앞서 보셨죠? 설명도 해요. 아, 이거는요, 손님이 이거 정말 좋고요. 어떨 때 가시면 정말 좋아요 하는데 그 주문서를 쓰는 순간 호 소장님 나가버렸어요. 그분들은 내가 설명 잘 못했나? 정말로 허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둑 맞았어요. 정말 분통 터질 것 같습니다. 중소상인들의 하루하루는 사실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루하루의 그 매출을 보면서 또 미래를 보고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네.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쉽게 돈을 벌려는 도둑심보 가지신 분들 그 좋은 머리와 그 스킬을 좋은데 좀 쓰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머리를 쓰는지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정말로 저 사람은요, 앞서 우리 김목준 의원님 말씀처럼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기금속 훔쳐가지고 나중에 그 처분하려고 그렇게 절취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차도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뭐 몸 치장하는 거 보면 뭐 기금속을 좀 많이 몸에 치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용돈을 뭐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생활비보다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독감 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같이 독감 주사 맞고 이제 병원비 지불 안 하고 이제 도망갔고요. 또 한 번은 또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고 그다음에 그 보톡스 그 치료비 그 시술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 금은방에서의 절도가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이라면 정말로 앞서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처 여지가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경찰 얘기 들으셨죠? 뭐하고 도망가고 보톡스 맞고 도망가고 그런데 홍수미라는 이 여성한테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아들 얘기 나왔으니까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진술해서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아하. 있는데 여성이 붙잡혀서 도대체 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성에게는 8살짜리 이제 아들이 있는데 네. 남편은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이 시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또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네. 진술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허 소장님 저 변명 안 돼요. 정말로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위한다면 이 아들이 언젠가는 엄마의 행태를 어쨌든 들을 거예요. 왜냐면 8살이에요. 요즘 8살이면요 스마트폰 검색 다 합니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엄마의 행동 알고 정말 실망하고 충격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그 어머님의 생각은 이 아이도 자기와 똑같이 키우고 싶은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아이들 5살부터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그 정신 세계를 키워가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을 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독감 주사를 맞히려고 했던 것을 기특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좀 다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른 곳에 맡기고 네. 본인이 그냥 벌을 받는 것이 이 아이에게 아하.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예, 자기 아이 미래는 본인의 네. 모습이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목준 의원님 이쯤 되면 도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전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하. 그것도 동일 전과가. 네. 그렇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은 뭐 아마 이번에 구속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생계형 절대 아닙니다. 아하. 보톡스 맞고 네. 그다음에 귀금속 휘두르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중형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사치를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아마 이번에 구속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단미 변호사님 법에도 정말 아까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번엔 선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장발장 범죄가 아니죠, 소위. 아하. 거기에다가 독감 요새 무료입니다. 근데 아하. 이거 돈 맞고 안 내고 도망갔다는 거는 돈 내야 되는 독감 주사를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습 사기랑 절도 이제 아까 그 귀금속은 절도로 보는 것이고요. 네. 상습 절도나 사기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아이를 위한다면 그 모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정말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정말로 아이를 위하는 교육입니다.